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 주말은 편하게 그냥 주무세요. 그 말씀에 제가 그냥 왈칵 울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개인회생 했을 때는 면책까지 다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거의 초반이어서 그때는 변호사 쓰는 게 아니라 법무사 분이 맞아요. 해주셨어요. 네, 법무사 분이 해주셔서 되게 오히려 간단하고,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남편 때문에 그게 다 돼 있으니까 회사. 그래서 전혀 저는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는 줄 알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선생님이 가해자인 거잖아요. 네. 그 시골에 있는 그 아줌마가 속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선생님 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가 빼가고 우리는 이제 그 아줌마 고소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해서 그거 좀 봐줘라고 해서 하여튼 뭐 그때 우리는 그냥 뭐 요 정도로 그냥 한 300 정도를 쇼를 봐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내고 그래서 그건 잘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회생제도는 옛날에 해보셨으니까 알고 계셨을 거고 요번에는 그러면은 오히려 개인회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그 보이스피싱 당한 거 그거를 이제 좀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2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생각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경계탄을 사야 되나? 정말 솔직히 그다음에 거의 그냥 자포자기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라. 뭐 다 그거 되고 뭐 경제사범으로 들어가도 할 수 없고 차라리 그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다. 버틸 수가 없겠다.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금요일날 저녁에 학원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인터넷으로 정확히 보려고 하다가 이제 변호사님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한 3군데를 제가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전화를 받으셨는데 업무가 끝났다. 월요일날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한 군데 아예 전화를 안 받고 마지막 한 군데가 사무장님? 네,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해보겠다. 근데, 딱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 주말은 편하게 그냥 주무세요. 그 말씀에 사실 제가 눈물이 잘 없는데, 그냥 왈칵 울어버렸어요. 근데 사무장님이, 이러시면 본인도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해서 제가, 본인이 부담을 가지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었다. 이게 해결이 되던 안 되던, 일단 제가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제 그거에 너무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이 비용 드는 것도 저한테는 부담이었고, 솔직히 말씀해서 엄두를 못 내서 그냥 법률구조공단을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딱 해주셔서, 그러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결국에 돈 문제는 개인회생 파산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법인회생이고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 죽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 희망을 가지면 생각보다 지금 되게 말끔하게 끝났잖아요, 우리. 그 뭐 보이스피싱 그것도 말끔하게 끝났고 이 2억이란 빚도 말끔하게 끝났고 뭐 물론 이제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야 성질이 엄청 나겠지만 뭐 대부분 또 다 금융기관들이고 또 금융기관들은 예전에 그냥 돈놀이 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한테 뜯긴 돈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 또 넉넉히 받아가지고 또 다 챙겨놨을 거예요. 물론 안 갚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두 번째 회생을 하면서 첫 번째랑 좀 다르거나 원체 옛날이었으니까 뭐 어려웠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신청하는 거는 비슷한 감도 있지만 일단은 연체가 됐을 때 이제 추심이 들어오거나 이제 계속 연락이 오면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뭐 해결이 되고 학원에 뭐 찾아오거나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해주시거나 했을 때 이게 두 번째라서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바로 금지 명령이 나와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안심이 됐고 일단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였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금지가 꽤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카드 매출 채권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 상계의 위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매출 올린 다음에 그 돈을 못 받으면은 장사를 못 하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또 통상적으로 이제 금지가 안 나온다는 거는 면책되고 얼마 안 돼서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다가 완수를 못하고 재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인 거지. 선생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한번 해서 면책되고 네. 그 다음 한 10년 지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사정들을 봤을 때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근데 원칙적으로는 안 내는 게 맞으니까 재신청은. 그래서 그게 한 가지 걱정인데 그게 잘 해결이 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서류를 보셨겠지만 제가 여동생이랑 좀 이렇게 좀 얽혀 있는 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동생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집에 뭐 여동생 명의로 나온 카드를 제가 사용해서 그 카드로 또 대출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그 통장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거를 이제 서류로 다 연결해서 그거 할 때가 조금 복잡했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별로 그거 해결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빚 때문에 제일 그 힘들었을 때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제 아이 교육비나 이런 걸 남편한테, 그러니까 물론 양육비, 이혼하고서 양육비 50만 원씩은 받았는데 어차피 저도 벌고 있었고 결혼 생활 했을 때도 저는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 2명 물론 국가장학금 혜택도 받고 했지만 등록금이나 이런 걸 전혀 한 번도 손을 벌려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이제 요거 직전에 이제 이걸 하면서 등록금을 아빠한테 좀 부탁을 해라. 그 말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희도 컸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큰아이한테 얘기를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애가 울더라고요. 자기가 엄마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줬다. 제가 이제 이혼한 가정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제일 높은 거라서 실제로는 한 160 정도밖에 내질 않아요. 근데 그 160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사실은 그때도 한 2번인가 160 요거를 하려고 이제 큰아이 등록금 때 그때도 이제 빚을 이제 대출했는데 작은 애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애 아빠한테 얘기하셨어요? 결국 얘기 안 했어요? 아니 했어요. 했어요? 아이가 큰애가 줬어. 동생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큰애가 그러죠. 지가 하겠다 아빠한테. 사실은 요번에서 이제 얻은 게 있다면 우리 애들이 되게 잘 컸구나. 내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 보이네요. 네, 저는 사실은 엄마가 되게 무능하다 또는 되게 책임감이 없다고 아이들이 좀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큰애가 조용히 저한테 체크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300만 원 들은 체크카드를.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한 돈이다. 이걸 엄마 맘대로 써라. 그래서 사실은 그 돈으로 그래요? 비용을 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람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오히려 솔직해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멋진 엄마여야 되고 멋진 딸이어야 되고 내가 이제 가장이다. 나는 그러니까 그냥 항상 뭐든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내려놓으니까 지금은 뭐 제가 실생활에 제가 돈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회생에 어떤 이르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비교적 되게 분명하고, 그죠? 뭐 우리가 뭐 가소비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래저래 뭐 대출도 받고 사기도 당하고 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회생을 좀 겪어 보셨으니까 회생이 뭐 대단히 두려웠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죠? 그 마지막으로 선생님 보셨던 것과 같이 또 우리 의뢰인한테 이걸 또 보는 사람들은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분들한테 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뭐 일부러 고의적으로 빚을 많이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의 생활고나 일단 살을 버티려고 했다 보면 빚을 졌는데 일단 첫 발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게 빚을 탕감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걸 마무리하는 것이 내 마지막 책임이다 생각을 하면 겁나시고 걱정되시고 많이 고민하시는 건 알지만 어쨌든 상담 받아보시고 그리고 상담을 받다 보면 마음에 있는 짐도 조금 덜어지시고 하면 용기도 생기니까 일단 첫걸음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옛날에 저축은행에서 한번 와가지고 무슨 차장님이랑 영상을 되게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은행에서는 회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당연히 잘 갚는 사람이 제일 좋겠지만 네. 안 갚고 째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회생하는 사람이 은행 입장에 낫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간에 다는 못 받고 그러니까 원금도 못 받고 이자도 못 받지만 어쨌든 간에 원금의 일부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생 절차 자체를 은행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선 되게 불안해했었던 어떤 그런 미회수 채권들이 어느 순간 적은 금액이나마 확정이 되는 어떤 그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배를 이렇게 째고 뭐 도망다니고 이른다기보다는 네. 차라리 회생을 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하게 갚아주는 게 채권사 입장에서도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쵸, 개인들은 이제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그쵸. 개인 채권자들은 뭐 많이 없으니까 우리는 없어요. 예. 개인 채권자가 뭐 사실 뭐 그냥 동생이고 뭐 예, 엄마고 막 예, 이런 거지, 예, 그죠? 예, 예. 뭐 지인한테 빌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회생이라는 게 뭐 누군가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거고 정말 뭐 나쁜 거고 이런 놈들은 막 때려 죽여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대부분이 금융 채권자들이니까 금융기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해결을 하시는 게 본인도 나을 거고 네. 또 이걸 하시면서 현생 같은 경우도 이 그 빚 관리하는 뭐 법이라든가 네, 그죠? 어차피 대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네, 이제 안 맞아요. 되니까 빚 관리하는 법이라든가 뭐 생활비 뭐 조절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이따 우리는 그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해 본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또 조심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숙련의 어떤 기간이라고 봤을 때 3년이 우린 뭐 5년이라고 훨씬 길지만 채무자한테도 채권자한테 나름 상당히 유용한 어떤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변제금이 뭐 변동된다거나 급여가 올랐다라고 막 더 내고 뭐 이럴 일은 없으니까는 열심히 하셔서 네. 버세요. 열심히 하셔서 버신 다음에 또 우리가 5년이란 긴 시간을 갚아야 되는데 이 전에 오신 분들 그 말씀 하셨는데 상황이 좀 맞춰지면은 한 2년 반, 뭐 3년 요때 이제 그 일시변제 해가지고 또 변제 기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도와드릴게요. 고생하시고 네. 그 건강하시고 장사 아유, 애들 감사합니다. 하원 애들 뭐 엄청 많아가지고 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